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어문과 컬렉션의 마지막 강의예요. 딕셔너리와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사전. 우리가 사전을 보면 단어와 단어에 대한 설명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딕셔너리의 이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키라고 얘기하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키와 밸류 쌍으로 보관을 하는 건데 숫자 사전을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중괄호로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표현하고요. 여기에 키와 값을 열거를 할 때 키 콜론 밸류, 지금 1 콜론 밸류, 여기 1이 키가 되는 거고 1이 밸류가 되는 거죠. 2, 2, 3, 콜론 3, 이와 같은 형태로 넘디 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잘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때 우리가 키를 인덱스 연산에 전달을 하게 되면 밸류를 반환해줘요. 키를 전달을 하는 거고요. 보관을 할 때도 우리가 특정한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인덱스 연산에 키를 주고 이제 대입 연산에 이제 밸류를 줘서 하게 되게 되면 이 사전에 보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특정한 원소를 제거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인덱스 연산에 키를 전달하고 대신 이제 명령어 del을 사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요소를 삭제하는 걸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번호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번호가 실제 저 사전에 있는가 확인을 할 땐 멤버십 연산 in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저 해당하는 이 넘버에 해당하는 키가 넘 딕셔너리에 있는지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면 해당하는 숫자의 밸류를 출력해 주기로 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없다. 이와 같이 이제 출력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1, 2, 3, 4가 있는데 존재하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고 만약에 없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게 되면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멤버십 연산에도 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포문을 사용을 할 때 이 넘딕셔너리에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가지고 열거해 달라. 개행 대신 공백으로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키와 밸류를 전부 다 출력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이 딕셔너리의 멤버 중에 아이템스가 있습니다. 아이템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게 되면 이 아이템들을 열거할 수 있는 이 트러블이 반환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폼문의 인디에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와 밸류 쌍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해요. 키와 밸류, 넘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스에 대해 가지고 키와 밸류로 받아라 해서 목적에 따라 가지고 키하고 밸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스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값들에 대해서 열거해서 우리는 키와 밸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밸류 형식이 어떠한 형식이 와야 된다라는 전제 그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키는 문자열이 오고 있는 거고 지금 값으로 요 리스트를 값으로 지금 오게끔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트 사용보다는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이제 KOR을 키로 하고 하나 둘 셋 요 리스트를 값을 하고 또 ENG를 지금 키로 하고 1, 2, 3를 1, 2, 3 요 리스트를 값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set, 집합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표현을 할 때 이 중괄호를 사용하는 건 딕셔너리하고 똑같은데,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페어로 보관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합은 그냥 이제 값만 보관을 합니다. 네, 이 집합 같은 경우엔 어떠한 원소가 이 집합에 있는가를 표현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 중복해서 보관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1, 3, 4, 5, 3, 2, 4, 5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중복된 건 다 배제되고 뭐 1, 2, 3, 4, 5 이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는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번호를 입력받는다라고 했을 때 멤버십 연산은 마찬가지예요. 넘버 인 S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1, 2, 3, 4, 5에서 3이라는 숫자는 있고요. 이번에 없는 숫자 6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제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멤버십 연산 2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집합에 뭔가 추가를 할 때는 add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집합에 추가되는데 이미 존재하는 거를 추가해 달라라고 하게 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합은 이게 받지만 똑같은 게 보관이 되지 않아요. 집합에서 특정한 요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건 remove 메소드를 사용해서 집합에 있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remove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땐 이미 우리가 삭제를 해서 사라는 게 없잖아요. 사라는 게 없는데 다시 삭제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키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가 발생하고요. 디스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디스카드도 이제 제거해 달라라는 건데 실제 없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발생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존재하는 거 가지고 디스카드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잘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리무브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리무브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집합에 있는 걸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없는 거를 삭제해 달라라고 하면 키 에러가 발생한다. 대신 디스카드도 이 셋에 있는 걸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데 없는 거를 삭제해 달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집합에는 좀 유명한 연산이 있잖아요. 우리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뭐 S와는 지금 리스크 컴프레hension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문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에서부터 30 사이에 있는
2의 배수들 스텝 2로 갔으니까 2, 4, 6, 8 뭐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S는 3에서부터 30까지니까 3의 배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뭐 2, 4, 6, 8 이와 같이 해서 2의 배수, 그 다음에 3, 6, 9, 12에서 3의 배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S1과 S2를 표현해 봤는데 요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 유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산 기호 OR을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혹은 S 안에 유년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유년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합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와 3의 배수들이 2의 배수 혹은 이제 3의 배수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집합이고요. 이 교집합도 있겠죠. 교집합은 연산기호 AND를 사용을 합니다. 뭐 이와 같이 해서 합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인터섹션이라는 멤버 메소드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이제 6의 배수죠. 6, 12, 18, 24. 이와 같이 해서 교집합에 대해 가지고도 봤고요. 그 다음에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뭐 이와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차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표시를 기호를 통해 가지고 차집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혹은 디퍼런스 멤버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도 차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의 배수이면서 이 3의 배수들은 빼진 거죠. 지금 3의 배수들이 빠졌죠. 이제 6이나 12, 뭐 18, 24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차가 합집합의 교집합을 뺀 거. 그래서 뭐 S1에 속하면서 S2에 속하지 않는 거, 그리고 S2에 속하면서 S1에 속하지 않는 거, 뭐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요거를 이제 대칭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익스클루시오와 연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대칭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시메트릭 디퍼런스라는 멤버 메소드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대칭차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제어문과 컬렉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함수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